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어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배 떨어지듯이 기다려갖고는 그 기회는 사라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정말로 자기 일생일 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한테 온 기회가 그게 바로 기회의 문인지 모르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회란 무엇이냐? 기회란 것은 곧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바로 내 자신이 기회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이 운명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자화상을 바꾸자.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정말 땡전 한 푼 없어 보이는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떼거리를 굶을 거 아닙니까?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래도 또 태어날 때부터 거지 된 사람 없잖아요. 사업 실패나 금전적으로 크게 실패해가지고 길거리로 그냥 몰려가지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거지 신세로 전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과 시리에 찬 표정으로 먼 후궁만 보면서 앉아 있는데 그 바로 근처에 화실이 있었어요.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많은 인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번 색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던 찰나에 자기 화실 바로 그 앞에 길거리에 거지가 실망과 시리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화실로 데려가서 된장찌개 시켜가지고 밥을 먹게 한 다음에 제가 초상화를 좀 그리려고 합니다. 수고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앉아만 계십시오. 그래서 앉아가지고 초상화를 다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거지는 초점 없는 눈, 그 다음에 생기도 없고 그 다음에 실망과 시리에 빠진 힘없는 모습인데 초상화의 모습은 생기가 넘치고 눈에 초점도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화가님,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물으니까 화가가 하는 말이 이 그림 속에 있는 멋진 신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 이 그림의 임자가 바로 나란 말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그렇습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거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을. 이런 멋진 신사가 과연 나라니? 저 화가님, 제가 과연 그림 속의 남자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림 속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지만 멋진 신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화가 멋진 미소로 대답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이 초상화와 같은 그림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은 거지는 웃는 얼굴로 일어서면서 그 화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님께서 이 초상화처럼 보잘것없는 내 모습에서
이 그림 속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저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화가가 하시는 말씀, 그런 모습이 충분히 될 겁니다. 용기를 줬어요. 그 인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거지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노동파를 전전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5년 후에 큰 철물점을 차려가지고 철물점 사업도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그 화가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다 떨어진 옷에 누더기옷을 입은 자신, 즉 5년 전에 거지의 그 모습을 멋진 양복의 신사로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초상화 같은 똑같은 양복을 입고 그 화가에게 찾아간 겁니다. 화가님께서 저의 자화상을 일깨워 주셔서 제가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간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화상을, 즉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모습의 자화상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때 능력을 개발하고 또 이미지를 높여서 새로운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비관적이었던 내 모습의 자화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으로 바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회의 영역은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재정적인 상황이나 직장에서의 성공만을 생각해가지고 기회를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오는 방향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각도에서 오고 또 기회가 찾아오는 길도 아주 여러 갈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기회가 왔다 피해가요. 피해갑니다. 또 기회는 건의적이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편협적인 생각, 기만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가 않습니다. 왔다가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회는 혼자 힘으로 자신감을 발견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기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때 최상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법담선생님 보세요.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BTN을 만난 것도 좋은 기회이고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소승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헬렌 켈러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것은 비단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기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기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의 문은 어디에도 열려있는 거예요. 기회의 문은 어느 곳에 다 열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은 셀커크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커크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이틀분의 식량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그 전에 조난당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셀커크라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보니까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염소 한 마리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면 살 수 있다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과일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하고 밭을 개간하고 또 염소도 잘 먹여 키우고 해가지고 4년 후에 그 들어가면 죽는다는 무인도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인물을 발견했을 때 그분은 잘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집도 4년 동안이나 조그만 오두막집이었지만 2채나 지었어요. 그리고 항상 식량이 있는 곳엔 찌가 있잖아요. 맞죠? 찌를 쫓기 위한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어요. 즉 로빈슨 크루소의 실존인물 셀커크는 재난에 휘말렸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을 때 바로 기회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방법은 뭐냐? 3가지가 있는데 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적색 신호에 유의하자. 여기서 말하는 적색 신호라는 것이 뭐냐? 바로 정신적인 신호를 말하는데 적색 신호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나는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적색 신호를 느꼈을 때는 잠시 멈추어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현재를 보라. 예,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BTN을 시청하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도 밝고 희망차고 술술 풀리라 확실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망상이 가득 차요. 내일에 대한 망상은 비현실적이고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내일 내한테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환상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의 기회를 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적과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전진할 때 나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셋째, 자, 설정하겠습니다. 위기에 굴복하지 마라. 즉 위기가 닥쳐와도 굴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창조적으로 극복할 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도 보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지금도 무한히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기회는 내가 기회임을 확신하고 확고히 여길 때 바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움직일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바로 자기 실현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습관을 바꾸어 나의 운명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한테나 찾아오지만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은 많다, 작다? 작습니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거나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는 기회를 무시하거나 놓치고 맙니다. 내가 기회 아닙니까? 내가 기회. 그래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회를 붙잡는 비결을 제가 8가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가짐. 여러분들, 지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고통의 바다에서 성공의 바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루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둘째, 희망을 갖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희망은 삶에 자극을 주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희망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희망,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희망, 꿈이 없는 사람과의 인생의 차이는 5년, 10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기회는 행동할 때 그 힘이 발현되는 거예요. 희망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기회는 힘을 발휘해서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미인도 용기 있는 차가 차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직접 기회를 찾아놨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만하는 것은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생님, 불평불만하지 말자.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에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에 답이 있듯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바로 기회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뜻밖의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앞에 두려우면 안 돼요. 바로 내 문제 속에 성공의 좋은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신의 자세의 기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세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세.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한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기회를 받기도 하고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법담선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맞죠? 일곱째,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017년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의 목표를 그려야 되고, 한 해의 명확한 목표를 적고,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도 좋지만은, 그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말로 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덟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벤자민 디즐레일리의 말입니다. 발음 좋습니까? 예. 이거 연습한다고 1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즉 사람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산물인 겁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 지배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 환경의 지배자가 될 때 바로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8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회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를 불러오려면 바로 왜? 왜라는 질문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왜? 왜? 왜라는 질문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과나무 밑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30분, 1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10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사과가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과 한 개가 어떤 사람의 눈앞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만유인력이라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 코르테즈 호텔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고객들의 손님들이 스카이 라운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 보면 스카이 라운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스카이 라운지까지 올라가려면 뭐를 설치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이 낡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입구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합니다. 전부 다 이구동성을 말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호텔 종업원이 그 건설업자한테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엘리베이터를 건물 밖에 세울 생각하지 않고 안에만 자꾸 엘리베이터를 만들려 합니까? 어떤 누구도 이런 발상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탁 진열돼가지고 올라가면서 전경을 싹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특히 바닷가 있는 데는, 이 부산도 바닷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유리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바닷가 전경도 감상하고 그다음에 야경도 감상하게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주게 된 겁니다. 그 호텔 종업원의 왜라는 이 한마디의 질문이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고급 빌딩의 5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도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고 성공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선생님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적극적인 말이 기회를 불러오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과 동업을 해서 위대한 발명품을 세계에 알린 에드윈 C 반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하는데, 이 반지라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수백 가지, 즉 거의 1000가지 정도를 발명한 이 유명한 에디슨과 동업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 반지라는 사람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불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디슨과 동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에디슨과 반드시 동업을 하고 말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반지라는 사람이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TV에서는 봤는데, 그래서 이 반지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의 웨스트 오렌지로 가는 기차표를, 즉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그쪽 동네에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지는 실망하지 않고 어렵게 차비를 만들어가지고 에디슨 연구소로 에디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라는 사람이 에디슨을 향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말했어요. 에디슨 씨, 나는 당신과 동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배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지라는 사람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에디슨과 동업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동업을 하게야 말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차비도 없는 반지가 옷 형색도 초라할 거 아닙니까? 에디슨 연구소라면 정말 잘 나가는 연구소거든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을 향해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그렇다고 이 반지가 열정적이고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고 바로 에디슨과 동업을 한 건 아닙니다. 에디슨이 딱 지켜보고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서 그냥 자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에디슨 연구소의 한 직원으로서 취직을 시킨 거예요. 취직을 하면서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에디슨이 뭐를 발명했냐? 바로 신제품 축음기를 발명했어요. 근데 연구소의 직원들은, 그 수십 명의 직원들이 다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신제품 축음기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그때에 반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에디슨한테 제가 이거를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지는 에디슨 연구소의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에디슨 신제품 축음기를 바로 반지 자기 자신이 기회로 삼은 거예요. 기회로 삼아가지고 반지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 죽음기를 미국 전역에 팔았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난 금액, 당시 돈으로 3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에디슨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업 GE를 설립해가지고 에디슨과 함께 공동 경제가 될 수 있었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반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싹든 소망이, 마음속에 싹든 간절한 소망이 말로 나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내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과 꿈을 메모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뭐로 표현합니까? 맨날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진짜로 술술 풀리잖아요. 맞죠? 그래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신도가 찾아와서 스님요, 법담 스님 시킨 대로 맨날 술술 풀릴 겁니다. 안 풀리는데요. 그건 건성으로 해서 건성으로. 마음으로는 내가 뭐 이거 한 풀리겠나 하면서 술술 풀리면 안 풀려, 그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술술 풀리게 되면 진짜로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회예요. 그래서 반즈가 처한 환경은 차비도 없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상황이었고 가득할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즈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반즈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싹든 간절한 소망, 나는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과 반드시 동업을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동업하는 공동 경영자가 되었듯이 사람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씨가 있다는 말 있죠.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상황으로 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또 입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싹튼 이 소망이 내 자신의 말에 의해서 크게 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말에 의해서 죽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적극적인 말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소망,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술술 풀리려면은 또 나와 내 주위의 인연들이 모두 다 술술 풀리면 계속 적극적인 말로 내 자신과 내 주위의 인연들에게 좋은 희망의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꾸준한 기도만이 부처님의 꾸준한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BTN을 꾸준하게 시청하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제의 시즌3를 꾸준하게 볼 때 여러분의 인생도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의 기회를 잡는 방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고, 또 기회를 잡는 방법 8가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즉,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낳고, 나의 좋은 행동이 좋은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이 결국에는 내 자신의 좋은 운명을 낳고, 즉, 운명을 좋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말로 나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주문해 오듯이 표현하게 되면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그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법담 스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법담 스님의 기회를 잡는 방법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